꽁치를 만나기 위해선 제법 먼 항해가 시작된다. 50년 가까이 이 백길을 달리면서도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는 황선길 선장. 오늘 향하는 곳은 죽배낭에서 약 160km 떨어진 울릉도 연안이다. 바다에는 뭐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항해할 적에는 항상 조심해야 돼. 오늘은 날씨가 어떤 것 같아요? 뭐 기다려 괜찮아. 목적지로 가는 동안에도 선원들은 쉴 틈이 없다. 가장 먼저 꽁치를 담기 위해 준비해온 천여 개의 상자에 일일이 노끈을 묶어 손잡이를 만든다. 상자에 고기를 넣을 때 보기 좋게 선도 유지가 잘 되도록 또 일하기 편안하게 단단하게 묶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죠. 어쨌든 우리가 잡는 게 소비자들한테 딱 전달이 돼야 되니까. 상자 준비가 끝나면 곧바로 어구 손질이 이어진다. 꽁치잡이에 쓰이는 어구는 유자망. 조류에 따라 흘려보내면서 고기를 잡는다고 해 흘림걸 그물이라고도 하는데 폭 3m, 길이 70m의 그물 100개를 엮어 사용한다. 황 선장의 아들 황덕천 씨. 가업을 잇기 위해 1년 전부터 꽁치잡이 배를 타기 시작했다. 직업 군인이었다가 전역해가지고는 이제 아버지랑 같이 배 타기 시작했는데 아버지 몸 상태도 많이 안 좋고 배 일은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그냥 옆에서 봐드리면서 이제 도와주는 거죠. 100길로 장장 6시간을 달려 도착한 울릉도 인근 해역. 어부들이 본격적인 투망 준비에 나선다. 길이가 어떻게 돼요? 7kg. 10kg요? 길이 총 7km, 무게는 무려 1톤에 이르는 이 대형 그물을 수직으로 펼쳐 투망한다. 꽁치떼가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흘려보내면 빠른 속도로 헤엄치던 꽁치가 그물에 걸리게 되는데 국내 꽁치 어획량의 80%는 바로 이 유자망 조업에 의해 잡힌다. 컨셉을 제일 유리해요. 오늘 탔다면 그래. 꼬인다고. 고정 닷없이 물에 띄워놓는 꽁치 유자망은 물살에 따라 그물이 엉키기 쉬워 바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망을 하는 선원들 간의 호흡이 매우 중요하다. 꽁치가 어디쯤에 많겠구나 그러죠. 느낌이 오세요? 이동 경로를 거의 노하우가 많으니까 많이 알지. 이동 경로를. 감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게 거의가 이동 경로가 해마다 가는 이동 경로가 거의 비슷해. 북상하는 꽁치를 따라 달리는 배 위에서 빠른 속도로 빨려 들어가는 긴 그물. 자칫하면 그물의 힘에 딸려 바다에 빠질 수도 있다. 생존을 위한 도구가 언제 살인 무기로 돌변할지 모르는 일. 이 거대한 그물을 다루기 위해선 엄청난 체력과 집중력이 필요하다. 거대 그물과의 씨름은 3시간이 지났어야 겨우 끝이 났다. 어느덧 반나절이 훌쩍 지났다.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지쳐버린 선원들. 꽁치가 걸리기를 기다리는 이 시간이 그들의 유일한 휴식 시간이다. 많이 직접.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잠시 자야 돼. 아 왜요? 이게 이제 작업 시작하면은 한 10몇 시간 계속 작업해야 돼. 이제 그 틈새 나는 대로 잠시 쉬어야 돼. 어둠이 깔린 바다 위 집어등이 불빛을 밝히면 꽁치잡이어서는 본격적인 조업에 나선다. 먼 백길을 달려온 선원들의 하루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셈이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내일 오전 한 10시, 11시경 돼야 끝나. 사장님 계속 쭉 일하시는 거예요? 네. 꽁치는 어두워지면 수면 가까이로 올라오기 때문에 주로 밤에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물을 올리기 전 바다를 주시하는 선원들. 바삭바삭 하는 게 뜨는 거. 네. 요 꽁치.
적에게 쫓기면 물 위로 튀어오르는 습성이 있고 수심 1m 이내에서 헤엄치는 꽁치는 밤이 되면 눈에 더욱 잘 띄게 된다. 선원들은 수면 아래에 비치는 고기의 양을 짐작해 그물을 올린다. 과연 첫 수확은 어떨까? 양만기. 드디어 검은 바다를 은빛으로 수놓은 꽁치떼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빛을 쫓는 성질이 강해 추광어라고도 불리는 꽁치는 집어등을 밝혀 몰이를 하는데 동해안에 몰려드는 산란철엔 빛을 쫓는 성질이 약해져 흘림 그물로 잡는다. 오늘 첫 수확이 꽤 좋은 편. 꽁치는 무리를 지어 움직이기 때문에 첫 그물이 잘 잡히면 그날 조업은 반 이상 성공이다. 끊임없이 그물을 끌어올리는 어선. 이윽고 배 안은 꽁치로 가득 찼다. 분해라. 꽁치가 너무 많아. 분해라. 일본의 남부 해역에서 겨울을 보내고 먼 바다를 헤엄쳐온 귀한 손님 꽁치. 양만기에 꽁치가 가득 걸려 올라오기 시작하면 바로 꽁치를 분리하는 작업이 이어진다. 그물에 촘촘히 걸린 꽁치를 최대한 빠르고 상처 없이 떼어내기 위해선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뭐하고 있어요? 고기가 이 꽁치는 습성이 한쪽으로 계속 걸리거든. 그러니까 그물을 한쪽으로 찾으면은 고기가 걸린 걸 찾으면은 한쪽으로 자꾸 걸리니까 이것만 보고 이렇게 잘 따는 거예요. 꽁치가 많이 걸리면 일일이 손으로 떼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물째로 털어 꽁치를 떼낸다. 가장 고된 작업이라는 꽁치털이는 체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육체노동. 길이 7km, 약 1톤에 달하는 무거운 그물을 터는데 8시간 이상을 꼬박 쉬지 않고 해야 한다. 양만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꽁치털이는 긴 그물이 작업 도중 엉키지 않도록 선원들끼리 호흡을 잘 맞춰가며 해야 한다. 몇 시간째 계속되는 사투에 선원들은 정신력으로 버텨낸다. 약 2달여간 한철인 꽁치를 지금 바짝 잡아야 하기에 누구도 이 강행군을 피해갈 수는 없는 일이다. 힘든 거는 잠 못 자는 거예요. 하루 얼마 동안 못 자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낮 오후 3시까지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꽁치털이가 끝났다고 쉴 수 있는 건 아니다. 배 안 가득 쌓인 꽁치들을 깨끗이 씻어 정리하는 작업이 남아있다. 성질이 급한 꽁치는 물 밖에 올라오면 금방 죽기 때문에 분리 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보관해 두어야 한다. 오늘 한쪽에 30마리씩. 싱싱한 꽁치는 한 상자에 60마리씩 2줄로 차곡차곡 쌓아 담고 상처가 나거나 머리가 떨어져 나간 생선은 플라스틱 상자에 따로 분류한다. 갈매기도 쫓아 먹고 고기도 빨아먹고 땅고기도 빨아먹고 타지. 그물을 털 때 머리가 잘려나가거나 다른 고기에 의해 손상된 파치는 주로 젓갈용으로 싸게 팔린다. 고기를 많이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선한 상태로 가져가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다. 깨끗하게 씻어야 고기 상태가 참 좋거든. 이제. 그래 경매해도 다른 데하고 이래하고 고기 차이가 많이 나,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신선도에 따라 상품 가치가 달라지는 꽁치. 꼬리 부분이 노랗고 전체적으로 밝은 빛을 띠는 것이 신선한 것이다.
꽁치를 담은 상자가 쌓이면 얼음을 퍼내는 선원이 작업 속도를 올리기 시작한다. 몇백 상자에 채울 얼음을 퍼옮기는 것 역시 결코 만만치 않은 일. 이 얼음에 이 얼음 차분 데 들어가도 막 땀이 나요. 이렇게 하니까. 공기 중에서 쉽게 부패되는 꽁치는 잡은 즉시 냉동해야 한다. 얼마나 싱싱한 상태로 보관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차별 대우를 받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해선 빨리 빙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맛있어. 꽁치잡이 어선의 혹독한 사투는 밤새도록 계속된다. 어느새 동이 터오르고 출항 이틀째. 꽁치잡이 배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물을 올리고 있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선원들. 벌써 날이 밝았네요. 하루가 이래 하루 이래 가쁘고 맨날 이래 시간 간지 모르지 시간 간지 몰래 뭐 완전 날선일지도 모르고 맨날 세월이 이래 간다니까요. 내 사람들 맨날 시간이 이래 가. 계속되는 항해. 늦은 오후가 돼서야 선원들에게도 한숨 돌릴 틈이 찾아왔다. 언제 또 올지 모를 식사 시간. 고기가 많이 걸린 날인 어부들의 밥상에도 싱싱한 생선이 올라온다.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 꽁치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각종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성인병 예방에 좋다. 꽁치는 빳빳하게 서 있고 눌러봤을 때 단단한 것이 좋다. 살아가지고 푸덕푸덕해. 황 선장이 선원들을 위해 준비한 특식은 꽁치회. 바다에서 먹는 회가 싱싱한 건 당연하지만 꽁치는 선도가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꽁치회는 배 위가 아니면 맛보기 힘들다. 바다 사람들은 특권이야. 바다에서만 이렇게 해먹지 기사는 이렇게 못 해먹거든. 싱싱한 회를 각종 채소와 함께 넣고 초고추장에 쓱쓱 비비면 매콤한 꽁치무리가 완성된다. 바쁜 뱃사람들이 먹던 이 간편 선상식이 동해의 별미로 꼽히는 물회의 원조. 덥고 지칠 때 입맛을 돋워주는 데는 이만한 게 없다. 이틀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선원들. 꽁치떼와 기나긴 씨름 끝에 먹는 이 맛을 그 누가 알까? 지대에서 살아는 그 잡아갖고 해가 먹는 해가 진짜 해. 이 바다의 맛을 느끼기 위해 2년 전 꽁치 어선에 오른 김흥근 씨. 형님 이렇게 물 생활하다가 이렇게 바다로 오신 거예요? 왜? 왜요? 바다가 좋아서. 바다의 생생함 그대로 느끼고 있고. 바다가 어부들에게 늘 시련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오후, 잠시 쉬었던 선원들이 다시 조업을 시작했다. 낮이 되면 꽁치는 약 15m에서 100m 정도의 수심에서 먹이 활동을 한다. 꽁치는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그물에 걸리기 때문에 꽁치잡이는 밤낮 없이 이어지는데 낮에 하는 작업은 2배로 힘이 든다. 선생님 그 낮에 하는 꽁치 작업은 여러모로 좀 안 좋은가 봐요. 날씨가 더워. 날씨가 더운 거는 무슨 상관이에요? 고기가 금방 물어지니까 손도가 금방 가거든. 더운 낮에는 고기의 선도가 밤보다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선원들의 손길도 더욱 바빠진다. 땡볕 아래 계속되는 양만과 분리 작업에 급격히 소진된 체력. 그때 한 선원이 자리를 피한다. 왜
더워서 옷 벗을러. 한 개 벗게. 더워지면서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점점 더 힘들어. 점점 더 힘들어져. 매서운 추위만큼이나 더위도 견디기 힘든 것이 뱃일.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 뱃사람들의 숙명이다. 봄꽁치는 보리 이삭이 연글기 시작할 때 잡혀 보리꽁치라고도 하는데 어부들이 땀 흘려 잡아올린 동해의 보리꽁치는 어획량이 가장 많아 최고로 친다. 보리꽁치를 안전하게 한국까지 모시기 위해서는 빙장 전 얼음을 일일이 잘게 부셔야 한다. 이거 얼음 하나하나 다 잘게 쪼개시는 거예요? 아, 껴야 돼. 왜요? 안 끼면 고기에 기스가 가거든. 눌려갖고. 아, 고기 기스가 나요? 눌려갖고. 하나하나 다 고등학교 껴야 돼. 일이 아무리 고됐어도 저장고 안에 가득 쌓여가는 꽁치 상자를 볼 때면 선원들의 마음도 든든해진다. 양망과 동시에 배 후미에서는 빈 그물을 당겨 정리한다. 길이도 워낙 긴 데다 다 걷어내면 다시 투망을 해야 하기 때문. 그런데 그때 그물에서 뭔가 떼어먹기 시작하는 선원. 도대체 뭘 먹는 걸까? 꽁짤. 꽁치알이요? 네, 꽁짤. 꽁치알도 생으로 먹어도 돼요? 맛있어요. 그 꽁짤. 여기 꽁짤. 산란계 꽁치는 그물에 걸리면 자신의 몸을 비벼 알을 낳는데 톡톡 터지는 식감과 구수한 맛이 날치알과 비슷하다. 간식입니다. 간식. 간식이요? 맛있어요. 오직 어부들만이 맛볼 수 있는 별식. 바다에 다시 짙은 어둠이 깔렸다. 2박 3일 일정의 조업. 오늘 그 마지막 밤인데 저장고의 얼음이 다 떨어졌다. 하지만 그물에 계속 딸려 올라오는 꽁치를 버릴 수는 없는 일. 파도는 점점 더 거세지고 이런 날엔 배 안으로 들이닥친 바닷물과 꽁치 비늘이 합쳐져 바닥까지 미끄럽기 때문에 작업이 순조롭지 못하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온갖 악조건 속 계속되는 강행군에 선원들은 지쳐만 가는데 이렇게 달리는 배 위에서 작업하시면 위험하지 않으세요? 위험하죠. 미끄러운 것도 있고 하도에 배가 많이 요동치니까 위험해요. 시시각각 돌변하는 바다 위. 생존을 건 그들의 사투는 계속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중단된 작업. 배 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어떻게 하려고? 이 상태 나가다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잖아. 시치 않고서는 그냥 놔두면 안 돼. 배 위에 속수무책으로 쌓여가는 꽁치. 그런데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다. 이대로 두면 이 많은 고기들을 다 폐기 처분시켜야 할 수도 있는 상황. 그렇게 되면 이번 조업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데 과연 그들은 이 위기를 무사히 벗어날 수 있을까? 출항 이틀째 밤, 갑자기 중단된 조업. 선원들이 긴급 회의에 나선다.
판재 나가고 막 판재 들어가고 그래. 아, 그러게 건모처리야. 그 건모처리 가지고 결국 상한 고기를 분류해두는 플라스틱 상자를 꺼내는 선원. 선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꽁치는 잡으면 바로 상자에 담아 빙장해야 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그대로 두면 꽁치의 품질은 금방 떨어진다. 거기까지 떨어지지 않아요? 볼 수 있어요 이게. 물에 너무 많이 담가놔가지고는 고기가 다 물렁물렁해져 버려요.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물렁물렁해져가지고는 상품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신선한 상태로 보관하지 못하면 제값을 치를 수 없게 된다. 울며 겨자 먹기로 상자에 고기를 쓸어 담는 선원.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거두어들인 수확인데 힘겨웠던 조업의 성적이 좋지 않다. 다 처리하고 나서야 겨우 숨을 돌리는 선원들. 물러 터진 꽁치처럼 선원들도 힘이 쭉 빠졌다. 오늘 작업 자체가 오늘 작업 자체가 힘들었어요? 평소보다? 그것도 힘든 거지만 지금 마무리 작업이 깔끔하지 못해서 결과만 좋다면 피로도 한 번에 풀릴 텐데 무거운 마음만큼 오늘따라 몸도 더욱 버겁다. 31시간 만에 지금 신발 벗고 그토록 기다려온 시간이지만 마냥 달콤하지만은 않은 휴식이다.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바다 위. 꽁치잡이 승부사들에게 바다는 결코 녹록지 않다. (2박 3일의) 힘겨운 조업을 마치고 서둘러 항구에 도착한 꽁치잡이 어선. 오늘도 어김없이 배보다 먼저 황 선장의 아내가 마중을 나왔다. 야, 매 옷을 입고 해 저가지. 어부의 아내로 살아온 지 30년. 이젠 남편 표정만 봐도 결과를 짐작한다. 그게 뭐라? 상적 없어? 도착하자마자 부랴부랴 상자부터 꺼내오는 아들. 마무리 작업이 육지에서 이어진다. 빙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어온 고기들을 파치용 상자에 쓸어 담는다. 다른 고기들처럼 무게나 크기가 아닌 선도별로 가격이 매겨지는 꽁치. 이렇게 담은 것들은 당연히 가격이 뚝 떨어진다. 이거는 고기가 얼음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거 막 싣고 들어왔는데. 합쳐서 몇 박스예요? 종합해서 몰라 가라니까 뭐 500 한 3, 40개 될라. 48년간 꽁치잡이를 해온 황 선장도 오늘 같은 조업 결과엔 허탈감을 감추기 힘들다. 그날 아침 새벽에 싣고 들어온 꽁치를 꺼내 놓는 선원들. 신선도가 우선인 꽁치는 배가 항구에 정박하면 바로 배 앞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5, 6월 죽변항에서는 하루에 약 10톤가량의 신선한 꽁치가 판매된다. 상처가 나거나 일부분이 떨어진 파치와 선도가 떨어지는 꽁치도 경매를 통해 판매되는데 주로 젓갈과 액젓을 만드는 데 쓰인다. 자, 밥 70. 마늘 문다. 어떤 정도로 써요? 아, 젓갈용, 젓갈. 동해 어촌 마을에서는 봄에 꽁치로 젓갈을 담가 김장할 때 꼭 넣는다. 김치의 풍미를 높여주는 꽁치 젓갈이 제맛을 내려면 봄 꽁치가 아니면 안 된다. 봄 꽁치를 기름 적고 이제 봄에 나는 꽁치를 가지고 주로 이제 이 젓갈을 많이 담아요. 예. 다른 계절에 나는 꽁치나
안 되나요? 예, 겨울에 나는 꽁치는 기름이 너무 많아서 젓갈을 담아 놓으면 기름 차서 맛이 없어. 겨우 내내 기름기가 쏙 빠진 봄꽁치는 간수를 뺀 소금으로 잘 버문 다음 통 안에 넣고 밀봉시켜 5, 6개월 정도 삭히면 맛있는 꽁치 젓갈이 된다. 젓갈 맛은 소금 간이 중요한데 너무 짜면 잘 삭지 않고 너무 싱거우면 금방 군맛이 나기 때문에 적절하게 간을 맞춰 숙성시켜야 한다. 발효 상태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온도와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공을 들여야 꽁치 특유의 진맛을 우려낼 수 있다. 이걸 찢어가지고 이게 밥에다가 요 살을 넣고 먹으면은 이게 이제 여름에는 이 이상 좋은 음식이 없다고. 발효 음식이기 때문에. 핵산이 많아 음식에 진한 풍미를 내는데 그만인 꽁치 젓갈. 알맞게 발효된 꽁치 젓갈은 생선살을 발라내서 육젓으로 먹으면 단맛을 느낄 수 있다. 담근 지 1년 이상이 된 젓갈은 건더기를 걸러내고 액젓으로 만들어 먹는데 국간장 대신 사용하면 더욱 깊은 맛이 우러난다. 다음 날 황성길 선장과 아들 덕천 씨가 다시 출항 준비에 나섰다. 항상 남편의 일손을 돕는 영란 씨는 아들 목까지 챙기게 됐다. 처음에는 반대쪽인데 지가 하겠다 하니까 그렇잖아. 지가 하겠다 하니까 뭐 내가 뭐 구태여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아버지하고 같이 하겠다고 배워서 하겠다 하니까 그 뭐 한번 해봐라 이제 그거지 뭐.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두 남자를 거친 바다로 보내야 하는 영란 씨는 걱정도 2배로 늘었다. 올봄 마지막 꽁치잡이를 위해 거침없이 달린다. 지금 어로 한계선이 여기란 말이야 지금. 어로 한계선이. 응? 29마일 남았잖아. 29마일. 응? 끝까지 가게. 어로 한계선이 지금. 꽁치철이 지나갈 무렵 배는 북상하는 꽁치를 따라 어로 한계선 근처까지 간다. 이 부자에게 이번엔 어떤 항해가 펼쳐질까? 가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한 선원들이 서둘러 조업 준비를 한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네, 요거 울릉도. 이제 여기 울릉도거든요, 앞에 요거. 천혜의 어장인 울릉도 인근 해역. 봄과 여름 사이 꽁치가 산란을 위해 들리는 길목이다. 선원들은 이 길목에 긴 그물을 흐르게 해 꽁치잡이를 하는데 어느 곳에 꽁치떼가 몰려 있는지 계속 살펴야 한다. 그때 수면 밑으로 보이는 꽁치. 지금 거기가 걸리기 시작하네요. 그래 가다 보면 가다 보면 거기에 걸렸는데 바짝바짝하고 표시가 난다니까. 거기가 꽁치는 뺄게. 꽁치가 제법 많이 걸린 듯하다. 고정닷 없이 떠있는 유자망에 한꺼번에 많은 고기가 걸리면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가라앉게 된다. 이럴 땐 부표가 보이지 않아 그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빼내야 한다. 꽁치는 빠른 속도로 헤엄치다가 빽빽한 그물코에 머리를 박고 잘 걸려드는데 꽁치는 주둥이로 망한다라는 속담이 여기서 비롯됐다. 그냥 탁 꽂았다 그러면 계속 꼬리를 흔들기 때문에 계속 고거든. 그러니까 꽁치가 일단 걸리면은 못 도망가. 길이 7km, 무게 1톤에 달하는 그물에 꽁치떼까지 몸을 실으면 그 무게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 엄청난 무게의 그물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꽁치를 털어 떼내는데 거의 중노동에 가깝다. 분리가 끝나면 그 즉시 상자에 담아 보관한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또다시 토망을 준비한다. 그렇지, 뺐다가 박았다, 하나 묶어. 뺐다가 박았다, 그렇지. 1년 전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기 시작한 덕천 씨가 운전석 바통을 이어받았다. 많이 배우셨어요? 1년이면 많이 배우셨을 것 같은데. 지금 막 걸음만 됐어. 막 이 꽁치벌이 작년에 한 번 하고 올해가 2번째인데 아직 아버지 따라가면 멀었죠. 40년 경력에 1년 경력이라고 비하면은 햇병아리죠, 햇병아리. 선원들은 선장에 운전하는 배의 속도에 맞춰 그물을 던진다. 천천히 가! 선원과 선장이 찰떡궁합이 돼야 하는데 아직 호흡이 잘 맞지 않는다. 그때 갑자기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물. 자칫하면 사람까지 딸려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그물이 제대로 꼬여버리고 말았다. 아, 헝클어 들어갔어. 저 국물이 이렇게 헝클어 들어가면 잘못하면은 국물이 올라타면은 물이 세기면은 이 국물이 막 말거든. 결국 다른 그물을 가져오는 선장. 배 위에선 그물 사고가 가장 위험한데 인명 피해가 없어 다행이다. 아드님이랑 같이 일하시면 든든하시겠어요. 뭐가 든든해? 일을 잘해야지 든든하지. 뭐 일을 못 하는데 뭐 아들이. 이 배우는 단계인데 뭐. 아직 배우는 단계예요? 그럼. 1년 지금 조금 탄 지가 더 됐는데도 뭐 아직도 뭐 배우는데 뭐. 40여 년 배를 탄 선장도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선원. 바다 위에서는 그 누구도 긴장을 늦추거나 방심해서는 안 된다. 꽁치 조업은 10톤 이내의 소형 어선만이 할 수 있다. 때를 지어 생활하는 꽁치는 매우 예민한 생선이라서 배가 크면 소음 때문에 무리가 쉽게 흩어진다. 4월에서 6월 어부들이 동해에서 잡아올리는 산란기 때의 봄꽁치는 살이 통통하고 알이 꽉 차 있다. 구이나 찌개, 조림 등 다양하게 먹고 기름기가 많은 가을 꽁치는 과메기로 유명하다. 고기가 보면은 아가미가 빨간 게 있고 이렇게 허옇거리한 게 있지. 아닌가요? 아가미가 빨간 거 있고 허연 게 있지. 예. 이거는 물에 좀 오래 담가져 있는 거고 이거는 금방 걸린 거란 말이야, 빨간 게. 전체적으로 밝은 빛깔을 띠며 꼬리 부분이 노랗고 빳빳하게 날서 있는 것이 신선한 꽁치. 꽁치가 쉬지 않고 계속 배 위로 올라온다. 동시에 그물을 털어내는데 하루 5,000번 이상 이 동작을 반복한다.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꽁치떼와의 사투. 꽁치잡이 이게 제일 힘들어요. 꽁치잡이. 제일 힘든 게 꽁치발이에요. 꽁치가. 이게 다 웬만해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힘들어서. 계속되는 강행군. 선원들은 정신력으로 고된 조업을 버텨보는데 이쯤 되면 체력의 한계에 다다른다. 이제 힘이 좀 많이 빠지셨나 봐요. 예, 이제 막 지칠만 지쳤어요. 아까 혼자 들어 올리시는 것도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아, 몇 시간이고 그래. 어제 4시, 오후 4시부터 그래. 지금 이 시간까지 하니까 뭐 밥도 제대로 못 먹었지. 한숨도 못 주무신 거죠? 예? 한숨도 못 주무신 거죠? 자, 빨리 오고 형님, 너 빨리 왔어.
20시간 만에 겨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선원들. 시간 싸움인 꽁치잡이에서 겪어야 하는 고충 중 하나다. 고기가 물에 오래 담가 놓으면 고기가 물에서 불어. 그럼 흐물흐물해져. 그럼 상품 가치가 없어. 그래서 빨리 구워내야 된다. 항해 도중 며칠 전 먼저 출항한 꽁치잡이 어선을 만났다. 먼저 이 안에까지 들어와 보고 저 바깥에 20분 전에도 해보고 다 해봤어. 저 바깥에도 다 있어 꽁치가. 어? 이거. 동네 골목에서 만난 듯 배를 붙여놓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두 선장. 황 선장이 커피 한 잔까지 건넨다. 오늘 얼마나 잡으셨어요? 예? 총 700개. 많이 잡으신 거 아니에요? 700개 3일 잡은 게 3일. 3일이요? 다른 배의 간식을 건네주는 선원들. 망망대해 위에 동병상련이다. 빼라 빼. 바다에 어느덧 밤이 찾아오고 집어등을 환하게 밝힌 꽁치 어선이 또다시 분주해졌다. 봄이 되면 먼 거리를 헤엄쳐와 검은 밤바다를 화려하게 수놓는 귀한 손님 꽁치. 양만기가 버거울 정도로 걸린 싱싱한 꽁치들의 연이은 등장에 그물을 터는 선원들의 어깨도 평소보다 가벼워 보인다. 금세 배 안에 가득 찬 꽁치. 어부들에게 이보다 더 반가운 손님이 있을까? 이렇게 고기 많이 걸리면은 바다가 기분 좋고 행복한 거고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어획량이 많은 날에는 다양한 어종들이 꽁치 어선에 몸을 싣는다. 울릉도 바다의 명품 오징어에 꽁치와 비슷하게 생긴 고기도 볼 수 있다. 이 꽁치는 뭐예요? 핫꽁치. 핫꽁치요? 주둥이 빼죽해가지고 이름이 핫꽁치. 꽁치보다 값이 더 나가는 핫꽁치는 주둥이가 길고 주로 낚시꾼들에게 많이 잡힌다. 꽁치는 1년이면 다 성장해서 산란을 한다. 8천여 개의 알을 낳을 정도로 번식력이 강해 흔하고 값싼 생선이 됐지만 어부들에겐 언제나 귀한 손님이다. 그물을 터는 어부들의 어깨춤과 함께 춤추듯 튀어오르는 꽁치떼들. 봄바다가 주는 선물에 부자가 된 선원들. 이런 성취감이 그들을 바다로 부른다. 이번 조업의 마지막 그물을 정리하는 황 선장과 아들 덕천 씨. 그에게 아직은 두렵고 버거운 뱃일. 500개 되겠나 오늘? 한 500개 되겠나? 500개 넘지. 고기 담는 것도 힘들었고 그물 추리는 것도 힘들었고 잠 못 자는 것도 힘들었고 다 힘들었어요. 처음에. 지금은요? 지금은 그나마 익숙해져가지고 다. 세월이 흘러 꽁치가 찾아오는 그날의 봄바다에는 그가 멋진 항해를 펼치고 있을 것이다. 우리 밥상에서 익숙하게 볼 수 있는 대표 국민 생선 꽁치. 어부들의 피와 땀이 만들어낸 결실이다. 늘 많이 잡혔는데 오늘 더 많이 잡힌 것 같아요. 꽁치는 조업 시간대별로 등급이 매겨진다. 오래 보관해 둘수록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날 잡은 꽁치가 최상급. 오늘 싱싱한 꽁치를 많이 올렸으니 결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 어장고가 가득 채워지고 돌아가는 선원들의 마음도 든든해진다. 바다는 그들이 흘린 땀만큼 커다란 특혜를 내준다.
항구의 동이 터오르고 조업을 마친 꽁치 어선이 죽변항에 다다랐다. 오늘 어부들이 올린 싱싱한 꽁치는 약 700상자. 치열한 사투를 벌인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됐다. 가격 좋게 받아야지. 고생한 만큼. 이게 보람이지. 모처럼 만에 찾아온 휴일. 항구 어귀에 어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죽변항에는 종종 고소한 냄새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데 그 정체는 바로 소금으로 간을 해 연탄불에 노릇노릇 구워 먹는 꽁치구이. 너무 많은 거 아니나? 꽁치는 내장째 먹는데 위가 없어 바로 장에서 소화를 시키는 꽁치는 먹이에 따라 독특한 맛을 낸다. 가을 꽁치보다 기름진 맛은 덜하지만 고소하면서도 담백해 많은 이들이 즐겨 찾는다. 내장도 맛있고 머리도 맛있어요. 이거 뭐 바다 갔다 와서 이리 또 구워서 막걸리 한 잔, 소주 한 잔 같이 하면은 이 맛이 기가 막히죠. 네. 먼 바다에 목숨 걸고 나가 힘겹게 잡아올린 꽁치. 이 맛을 어디다 비교할 수 있을까? 국민 생선 꽁치다. 바다가 주는 선물에 울고 웃는 사람. 그들은 어부다. 우리도 직업의식이 있으니까 집에는 못 가고 며칠씩 여기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 이것도 직업이니까 바다 나가서 그냥 무슨 걸고 바다 나가서 그냥 똑같이 하고.